자, 건부지라고 생각하시면 대답하지 말아요. 나지가 비싸다고 하신 분들만 대답해요. 건부지는 토지 이름입니까? 토지와 건물 합친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잠깐만요. 건부지가 비싸다고 하신 분은 대답하지 말고요. 나지가 비싸다고 하신 분만 대답하는 거예요. 건부지의 이름은 토지의 이름입니까? 토지와 건물을 합친 이름입니까? 예? 예, 토지의 이름이에요. 토지와 건물을 합쳤다면 당연히 얘가 더 비싸야죠. 그러니까 나지를 평가한다는 것도 뭘 평가하는 겁니까? 토지를 평가하는 거고, 건부지를 평가하는 것도 토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둘 다 토지를 평가하는데 왜 나지가 비쌉니까? 얘는 용도가 어떤 것이든 도를 수 있죠. 주거든 상업이든 공업이든. 얘는 곤란하겠죠. 그런가 아니면 또 필요에 따라 철거해야 되고 리모델링 해야 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답은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말합니다. 15년 전이라면 알아야죠. 지금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쓰지 말고요. 자, 나지가 건부지보다 비쌉니다. 이유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 근데 그런 건 알 필요 없는 거고요. 자, 두 가지를 비교합시다. 그럼 둘을 비교했을 때 나지가 비싸다 그랬습니다. 나지가 비싸다는 것을 건부지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건부지 입장에서 지상 건축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부지의 가치가 감소했습니다. 이걸 건부감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상에 건물만 있으면 토지 가치가 다 떨어진다면 이거는 좀 웃기지 않습니까? 왜 건물이 있으면 가치가 떨어질까요? 서로 어울리지 못해서 그래요. 어울리지 못하는 상태. 그런데 그럼 서로가 어울릴 수도 있는 거죠. 어울리는 용도일 때는 어느 게 비쌀까요? 그럴 때는 같아야죠. 그럴 때는 같습니다. 다시 토지와 건물이 어울리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는 지역은 농업지역인데 지상 건물이 상가다. 어울리지 못하죠. 그럼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상업지역의 상가입니다. 너무 오래됐습니다. 40년 됐습니다. 고도로 낡았습니다. 서로 어울리지 못해요. 그럼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서로 어울리는 상태라면 둘은 똑같아야 될 것이고 아주 예외적으로 건부지가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지상에 건축물이 있음으로써 부지의 가치가 오히려 증가한다. 건부 증가라 그럽니다. 어떤 경우냐? 그린벨트에 묶였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있는 토지는 신축할 수 있다 없다. 재축할 수 있다 없다. 이축할 수 있다 없다. 다시. 자, 후배들이 처음 오셨는데 좀 모범을 보이보시죠. 그린벨트 내에 있는 토지입니다. 신축 안 됩니다. 이축 가능합니다. 개축 가능합니다. 재축 다 가능합니다. 신축만 안 돼. 신축만. 그린벨트는 신축을 못한 나머지 다 가능하다고요. 그럼 얘는 전혀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얘는 건물을 이용할 수도 있죠. 필요하다면 정축할 수도 있습니다. 개축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그럼 어느 게 비싸겠습니까? 얘가 비싸죠. 지상 건축물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부지의 가치가 증가합니다. 어떤 경우에? 그린벨트 일대만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 지역이 수몰지구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부가 보상금 주려고 합니다. 누가 보상금 많이 받아갑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수용한다 그러면 나무 갖다 심고 막 창고 만들고 하지 않던가요? 보상금 많이 받으려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 이런 경우 한마디로 통칭하면 공법상 제약이 심할 때요. 이럴 때만 건부증가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다가 완성시키세요. 건부감가는 용어 정리는 할 줄 아셔야 되고요. 건부감가도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건부증가. 건부증가는 종류를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많기 때문에 공법상 규제가 심할 때 나타납니다. 숲보기에 지금 그려져 있는 집이 너무 유아틱하죠. 원래는 제가 정상적인 그림을 그려뒀는데 제가 그 작업하는 동안 아들 녀석이 와서 그걸로 바꿨습니다. 지가 좋아하는 걸로. 그리고 그걸로 쓰라고 해서 그냥 말 못하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림이 좀 유아틱하더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근부정가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실 것은 근부정가만 기억하시면 돼요. 카메라는 근부정가 잡으세요. 다음 단계로 갑시다. 교과서요. 13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번 공지. 수보기 5번하고 그림하고 연결시켜서요. 그게 공지입니다. 비정상적인 토지입니까? 정상적인 토지입니까? 정상적인 토지죠. 왜 나타나죠? 건폐율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건폐율이 뭐죠?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죠. 건물의 신축을 위해서 토지를 샀습니다. 건물의 신축을 위해서 토지를 샀습니다. 건물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올리면 좋을까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야 100% 다 올리는 게 제일 좋죠. 제일 건물을 이용도가 좋으니까. 그래서 100% 이용했다면 옆 건물하고 어떻습니까? 붙어버리겠죠. 그러면 내가 옆집에 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좋긴 하지만 옆집도 나를 보니 이거 참 불편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건폐율이 70%라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토지의 70%만 건물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30%는요?